네, 안녕하세요. 이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제31대 학생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게 된 18학번 배수연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저희 선거운동본부는 이름은 컴팩트라고 지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서 미컴에 필요한 것만 컴팩트하게 담겠다라는 의미에서 컴팩트라고 지었고요. 이 컴팩트라는 이름에서 저희 선본의 기조가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선본의 기조는 학생들이 참여하고 싶은 학생회를 만드는 것을 기조로 합니다. 단순히 참여의 기회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가 하고 싶어지는 참여의 동기를 이끌어내는 것이 저희 기조이자 방향이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미컴에 필요한 것만 컴팩트하게 담아내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기조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네, 과방은 저희 학우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용해야 할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과방 관련된 사업을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과방을 오고 싶게 만들기 위해서, 즉 오고 싶은 과방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청결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 기본적인 복지 사업 문제였는데요. 일단 첫 번째 청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저희 과방 이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불이 굉장히 더러운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과방 이불을 교체하는 공약으로 이제 청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복지 관련된 그 공약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먼저 과방 물품 재정비의 날을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과방에 여러 가지 각종 대여 사업이나 아니면은 물품들이 있었잖아요. 물품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막상 쓰려고 가보면 물품들이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은 다 동이 나가지고 쓸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학우분들이 불편함을 초래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학생회가 물론 어떤 물품이 지금 부족하고 어떤 게 부족한지 계속 신경을 쓰고 봐야 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좀 힘들었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서 아예 날짜를 제정을 해놓고 이 날에는 무조건 부족했던 물품들을 다시 리필하는 식으로 한번 싹 이제 점검하는 날을 아예 가시적으로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재정비의 날을 지정을 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지정을 한다면 날짜는 13일과 30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노트북 충전기 구비 관련된 공약인데 이거는 저희과 특성을 한번 생각을 해봤던 공약입니다. 저희과 특성상 노트북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노트북을 많이 들고 다니시지만 충전기를 깜빡하고 들고 오시지 않거나 이럴 때 막상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을 하지 못해서 불편해하시는 학우분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과 학우들의 특성을 반영해서 노트북 충전기를 구비하는 공약을 생각을 해봤고 세 번째로 문을 고치고 싶었습니다. 이제 과방에 들어갈 때 과방 한 번이라도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올해에는 꼭 고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정말 끊임없이 얘기를 해서 올해 안에는 꼭 고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제 공약을 만들어 봤고 마지막으로 책상 추가 구입은 이제 저희 학우분들이 팀플이나 이런 게 되게 많거나 아니면은 레포트나 영상 제작이나 이런 걸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면 이제 소파보다 책상에 앉으셔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책상에 앉을 수 있는 지금 의자나 책상 개수가 좀 한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뭔가 과방의 구조를 좀 개편을 하면 장소를 좀 더 확충을 하고 그 좀 더 확보된 공간에 책상을 하나가 더 들어가면 학우분들이 좀 더 이용하실 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더불어서 지금 도서관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학우분들이 공부하실 공간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기간 때는 거기서 공부까지 하실 수 있도록 생각해 봤습니다. 네, 사실 이 공약을 처음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너무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바로 그 이어서 들었던 생각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난 문제가 가장 먼저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사실 그래서 이건 도난을 할 수 없도록 이제 벽에다가 고정을 시켜놓는다든지 아니면 테이블 타이로 묶어놓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으로 도난을 할 수 없는 구조로 일단 충전기를 설치를 해 놓을 생각이고요. 기존에 핸드폰 충전기를 예시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핸드폰 충전기가 좀 도난이 많이 되었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떤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냥 뽑아서 쓸 수 있도록 되게 자유분방한 형태로 그냥 비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도난이 좀 쉽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과방 구조를 한번 개편한다고 아까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아예 충전을 할 수 있는 곳을 따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책상을 하나를 두고 거기 케이블만 쭉 있어서 이제
책상에 노트북이나 핸드폰 같은 거 올려놓고 충전하실 수 있는 충전 공간을 만들도록 할 생각인데 거기 벽면이나 책상 다리 부분에 테이블 타이 같은 걸로 고정을 시켜서 최소한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만약에 지속적으로 도난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구비를 일단 최대한 하는 쪽으로 논의는 해봐야겠지만 이게 아무래도 비용상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도난 문제가 너무 심각해진다고 하면은 뭐 정기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거나 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게 좀 현실상 불가능하면은 아무래도 좀 폐지가 되거나 해야 되는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최대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애초에 저희가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약은 소통하고 싶은 학생회였는데요. 제가 이제 1학년 생활을 하면서 2개의 집행부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과 집행부에서 활동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회과학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제 활동을 했었었는데, 그때 좀 가장 충격을 받았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1학기 때 저희 과 집행부원으로서 이제 이동학생회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때 이제 학생회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받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 세 분의 학우분께서 학생회가 도대체 하는 일이 뭐죠? 라는 질문을 보고 많은 집행부원들이 굉장히 당황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충격을 많이 먹었었고요. 왜냐면 이제 집행부원 친구들은 집행부원 친구들 나름대로 학우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학우분들은 당연히 그걸 알 길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우리 학생회가 학우분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우분들이 또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언제나 들을 준비를 하는 것이 또 학생의 기본 덕목이자 가장 또 필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소통 관련해서 공약을 몇 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온라인 소통 창구를 오픈 채팅으로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기존에 이제 온라인 소통 창구라고 하면 옐로우 아이디로 소통 창구가 진행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채팅을 보내시는 분의 프로필이 보이기 때문에 익명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우분들이 좀 더 이제 좀 말씀하시기 민감하신 사안이더라도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이제 익명 기능이 지원이 되는 오픈 카카오 채팅방을 생각을 했었고요. 또 오픈 카카오 채팅방은 굳이 페이스북을 깔아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링크를 타고 뭐 이렇게 페이지에서 메시지를 주시거나 이럴 필요가 없이 가장 많이 깔려있는 SNS 채널이 카카오톡이라고 판단을 하였고 오픈 채팅방에 검색만 하시면 바로 채팅방을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접근성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매달 4번째 주 회의에는 열린 회의로 진행한다는 공약입니다. 이제 저희 집행부원 회의를 할 때 1시간은 기존 회의처럼 집행부원들끼리 진행을 하고 나머지 1시간은 이제 언제든지 그 오픈된 시간 1시간 동안 언제든지 학우분들이 오셔서 뭐 회의를 참관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주요 공약들에 대한 진행 사항이나 그런 거를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을 마련하자는 측면에서 열린 회의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짝수 월별로 사업보고를 진행하는 거는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회가 학우분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준비한 공약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 학우분들을 알리는 것도 학생회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기존의 상반기, 하반기로 진행되었던 사업보고를 좀 더 주기를 짧게 해서 여러분들께 더 활발하게 찾아가도록 하기 위한 공약입니다. 네, 사실 이 열린 회의의 좀 더 구체적인 진행 방향은 이제 나중에 집행부원들끼리 얘기를 해보거나 해서 더 추가적으로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진행 방식은 바뀔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제 아까 성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의견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으로 생각했던 1시간은 자체 회의를 하고 나머지 1시간은 열린 회의로 진행을 한다는 것은 이제 집행부원들도 제가 이제 여러 집행부 회의를 참여해 본 결과 집행부 회의도 되게 빠듯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업들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이제 매 회의 2시간을 정말 꽉꽉 채워서 진행을 할 때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2시간을 모두 다 열린 회의로 하면은 저희끼리 중간에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들어오셔서 이제 뭐 질문을 하시거나 하면은 뭐 시간이 딜레이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날 논의해야 될 사항을 마저 논의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날 1시간에는 또 정말 집행부원들끼리 기존에 회의를 했던 거에 대한 뭐 연장선에서 진행을 하는 식으로 뭔가 기존에 하던 회의를 진행을 하고 나머지 또 1시간은
이제 그렇게 열린 회의로 진행을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여러 미커민들, 학번과 뭐 아니면은 여러 세부 전공들과 상관없이 다양한 미컴 안에서 학우분들끼리의 교류를 위해서 만들어진 공약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공서적, 교양서적, 중고장터인데요. 사실 전공책이나 교양책 한 번 사시고 한 학기 사용하신 다음에 많이 안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비싸게 책을 주고 책을 샀는데 뭔가 이제 쓸 일이 없는 학우분들을 위해서 이날은 이제 고학번 선배님들께서는 중고장터가 생기면 팔고 싶으신 책들이 또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학년 친구들과 고학번 학우분들의 교류를 위해서 한번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뭔가 고학번 학우분들이 학생회 행사에 가장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그건 뭔가 전공책이나 교양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공약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 이거는 이제 사회대 선봉과도 이야기가 된 부분인데 사회대 공통 공약으로 해서 미컴과 정예, 행정 그리고 사회대 이 네 주체가 함께 해서 아마 진행될 예정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짝선배, 짝후배 문화 정착인데 학회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회 안에서는 짝선배와 짝후배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더 미컴만의 문화가 되고 학회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도 짝선배, 짝후배 제도를 좀 더 누리시고 뭔가 미컴만의 특이한 그런 선후배 문화를 만들어 보고자 해서 한번 생각을 했던 공약입니다. 사실 이 공약이 처음 언급된 게 아니라 기존 학생회에서도 이제 비슷한 이름으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아쉽게도 잘 시행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하지만 이 공약 자체의 취지나 아니면은 실행이 되었을 때 학우분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저희가 더 열심히 준비를 한다면은, 그래서 이거를 성공해낸다면 미컴만의 좋은 문화로 정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기존 공약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가장 먼저 중고장터 기존 공약해서 딱 생각났던 것이 이제 제가 1학년 때 집행부로 있었던 한울 학생회에 이제 그 한울 잡화점이 먼저 생각이 났었는데, 이제 단적으로 한울 잡화점과 이제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중고장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그 카테고리를 서적으로 한정시켰던 거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한울 학생회에서는 이제 책 말고도 더 다양한 물품을 받아보면 학우분들이 더 참여를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이제 다양한 물품으로 이제 모든 물품 상관없이 이제 중고장터를 진행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오히려 그게 막상 뭘 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약간 이렇게 좀 너무 이제 광범위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참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모호하고 좀 참여하기가 되게 애매했던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책이라고 정해 놓으시면 학생의 생활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책이고, 학기 초에는 무조건 책에 관련된 구매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뭔가 책으로 하면은 좀 더 이렇게 진행이나 참여가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아무래도 교양책이나 전공 서적의 중고장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기 초에 진행을 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기 초에는 모두가 다 책을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참여를 더 활발하게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이제 지금까지 얘기가 된 것으로는 이제 정예와 행정, 미컴 세 주체가 책을 받고 이제 환급을 해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학우분들의 참여를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이제 세 주체가 하고, 사회대에서는 그냥 이제 이름만 사회대로 해서 이제 주체를 사회대가 전담을 하고 참여를 저희 세 주체가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미컴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책을 봤습니다 해서 홍보를 하거나 운영에 있어서는 이제 각 과들이 이제 주체가 되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사회대가 주체가 돼서 날짜나 이런 것도 아마 같은 요일에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통 천막을 설치해 놓고 한쪽에는 미컴, 한쪽에는 정예, 한쪽에는 행정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이게 사실 공통 공약으로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는 사실 사회대 학우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관심사가 있고 듣는 전공이나 교양이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책들 간의 유사성이 좀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미컴 같은 경우에는 뭐 미디어와 정치라는 책을 뭐 정외과 학우분들께서도 사서 보고 싶으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사회과학이라는 학문 안에서 좀 유사성이 있는 책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공통 공약으로 하면 더욱더 학우분들의 참여가 원활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기획을 한 것입니다. 네, 더 공부하고 싶은 미커미는 이제 여러분들이 학술적으로 성장하실 수 있는 기회장을 한번 학생의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공약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저희는 미컴 학술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제 1학기와 2학기 이런 식으로 하루만 진행되거나 일회성이 아니라 1학기와 2학기 두 학기에 걸쳐서 진행되는 만큼 장기적인 학술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먼저 1학기에서 진행되는 것은 이제 학술 연합 세미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물론 운영 방식은 물론 충분히 변경될 수도 있는 거지만 아직까지 저희 선봉끼리서 얘기해본 결과 학회별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관한 세미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프리미어나 포토샵이나 이런 걸 세미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세미나를 각 학회끼리서만 주최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회별로 특기를 살려서 학회별로 주특기인 프로그램을 하나씩 전담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오픈 클래스처럼 이제 수업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학회를 하시는 분들이나 비학이신 분들, 학회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자유롭게 그 수업에 들어가서 원하시는 세미나를 들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학회가 주체가 되고, 물론 그 강의를 해주시는 분들은 비학이신 분들도 신청을 받거나 수요조사를 통해서 학회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강의를 하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오픈 클래스를 만들어서 원하시는 학우분들이 누구나 학회에 구별이 없이 들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학기 때는 이중전공 설명회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1학년이라서 그런지 주변 학우분들이 지금 이중전공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단순히 어떤 이중전공을 할까가 아니라 어떤 이중전공을 택해야 우리 과와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내가 배우고 있는 본 전공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답은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단과대나 다른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중전공 설명회가 굉장히 좋아 보여서 저희도 내년에 이런 이중전공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1학년 분들이나 아니면 이중전공을 변경하고 싶어 하시는 다른 학년 분들도 우리 과 선배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듣고 좀 더 고민하시는데 편하실 수 있도록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무 견학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교실에서 배우는 공부가 실무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변 학우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실무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선배님들을 직접 찾아뵙고 우리가 교실에서 배우는 공부가 어떻게 실무 현장에 적용되는지 알아보는 날을 만든다면, 단순히 교실에서 배우는 지식적인 측면의 성장뿐만 아니라 뭔가 색다른 의미에서 진로에 대한 꿈도 다시 되찾고 아니면은 새로운 쪽으로 뭔가 지식을 또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실무 견학의 날을 생각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술용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입니다. 여기는 이제 공모전 나갈 인원을 모집하는 글이나 아니면 여러 학술제나 그런 관련된 소식들을 올려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학회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뭔가 공모전을 나가고 싶은데 주변에 동기들 중에서 같이 공모전을 나갈 분들을 구하는 게 좀 어려우신 것 같아서 그런 논의의 장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스터디를 만들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공모전 참여 인원 구인 글을 자유롭게 올리실 수 있고요. 또한 그 페이지에는 저희가 다른 학술제나 공모전이나 대회 관련된 여러 정보들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우선 세부 전공 설명회가 저희 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많은 학우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세부 전공 관련돼서 저희 학생회 차원에서 설명해 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과 안에 세 가지 전공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려드리는 거는 학사 제도를 학우분들께 알려드리고 공지해드리는 일과 같이 되게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한 차원 확장을 해서 이중 전공도 사실 학우분들
학우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고 이중전공을 잘못 선택했을 때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전공으로 내리거나 아니면은 뭐 전공 심화로 돌리시거나 이렇게 나중에 학년이 들수록 더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년 초에 애초에 선택을 할 때 저희 학생회 측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과 안에서 이중전공 설명회를 하는 것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 공약 또한 사회대 선본 세 주체들과 사회대 이제 선본과 얘기를 해서 아마 사회대 공통 공약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학교에서는 이중전공을 하기 위한 많은 과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과들에 대한 자료조서나 이런 거는 저희 미컴만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 과가 같이 주체가 되고 사회대도 뭐 같이 협조를 한다면은 조금 더 많은 표본을 확보하여 더 여러분들께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많은 과가 있긴 하지만 저희 과에서 뭔가 특이하게 아니면은 특정 과를 많이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많이 선정하시는 5개의 학과를 좀 위주로 설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기존 스펙트럼 소모임과 생각하는 차별성은 지속성과 그리고 관리성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생회가 주최로 했을 때 이제 장점은 TF팀이 아예 확실하게 구성이 되고 그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단순히 개설한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앞으로 차후의 운영 또한 학생회 측에서 전담해서 관리를 한다면 뭔가 학우분들이 또 지속적으로 이 페이지에 대한 노출이 되고 지속적으로 이 페이지에서 정보가 올라온다면 자연스럽게 학우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많이 이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희 선본이 이제 처음 막 구성이 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공약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고 고민을 시작했던 것이 바로 학사제도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18학번이고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고학번 선배님들만큼 학사제도를 많이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우리 과에서 내재되어 있는 학사제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일부러 선본을 꾸릴 때도 지금 3학년 선배도 선본으로 한 분 계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고학번들과의 이렇게 많은 접촉을 통해서 최대한 학사제도를 고학번 분들의 입장에서 들어보고자 노력을 하였지만 많은 회의와 정말 많은 논의가 오고 간 끝에 학사제도를 뭔가 이렇다 할 것이라고 이게 문제다 싶은 것이 딱히 아직은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4번째 더 공부하고 싶은 미커민의 공약을 좀 더 세부화시키고 여기에 강화에 초점을 맞췄던 것입니다. 물론 학사제도 제가 아직 미처 파악하지 못한 학사제도상의 문제점을 많은 학우분들은 느끼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준비하는 기간 동안 아쉽게도 저는 파악을 못했고 하지만 앞으로도 이것을 파악해 나가기 위해서 학우분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온라인 소통 매체를 통해서 기존의 학사제도 관련된 문제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얘기하실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더욱더 공고히 해 나갈 예정이고요. 또한 기존의 정기총회에서 좀 아쉬웠던 것이 뭔가 안건에 대해서 항상 말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왜 다른 안건들도 많은데 이 안건을 상정했는지에 대한 논의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정기총회 안건을 상정할 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온라인 소통 창구를 통해서 정기총회 안건을 받고 특히 학사제도 관련된 안건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고 학사제도 관련된 안건에 대한 건의사항이 들어오신다면 그것을 정기총회 안건으로 반영할 의지가 정말 적극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선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사제도상의 문제점은 이제 저희가 4번째 공약인 학술이나 학습권에 대해서 이제 공약을 준비해봤고 직접적인 학사제도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 더 정기총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제31대 학생회장 선거 후보자로 나오게 된 배수연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18학번이기 때문에 어떤 한 강방에 들어가서는 교수님이 아직 1학년이냐, 18학번이냐 라는 말씀으로 되게 의아하게 물어보셨어요. 이제 그 말은 아직 1년밖에 되지
아직 1년밖에 학교를 다니지 않았는데 어떻게 미컴의 전반적인 문제점이나 아니면 개선점을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해나갈 수 있겠냐라는 그런 게 내재된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가 아직 1학년이고 경험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고학번 분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학우분들의 의견을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당선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통하고 싶은 학생회를 만들고 학우분들이 참여하고 싶은 학생회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정말 쉽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문제점을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그런 모두에게 열린 학생회, 모두가 참여를 하고 싶은 학생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음 주 월요일 12월 3일에 있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제31대 학생회장 선거에 꼭 참여해 주셔서 소중한 한 표 던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은 학생회장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